한 3억대의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아파트를 좀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면은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좀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고 나면은 호가가 올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육박했느냐? 5월의 거래량들이 이제 거의 집계가 됐죠. 끝났죠. 5월의 거래량은 6월 말에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 집계가 끝난 게 4,900 말미입니다. 그러니까 5,000건입니다. 5,000건. 그러니까 5,000건이 회복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6월 달도 좀 중요해요. 신고 기간이 6월 달은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7월 30일 날 6월에 신고를 마감하는 날인데 지금 6월의 거래량도 벌써 한 달이 남은 이제 반이나 남았는데 3,200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3,200건 이거 곱하기 2만 해도 뭐 말미에는 거래 친구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6,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거래량도 장난이 아니고 5월 거래량보다 6월 거래량이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지금 거래량이 5,000건의 의미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2021년도 5월 달이 5,000건이었어요. 그때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최고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월의 거래량이 지금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같은 기간 내로 따지면 65%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도달한 거예요. 많이 도달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3,200건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5월 달은 지금 신고일이 끝나서 5,000건대를 회복을 했고 이거 자체가 2021년도 5월 달하고 이제 유사한 건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은 이 5,000건보다 더 가파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6월 달에 가파름이 이어지는 걸 또 이어받는다고 하면은 7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까지 가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급함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좀 심각하잖아요. 전세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 되게 많고요. 월세 올라서 한숨 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시장들은 이렇게 5,000건대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서울의 시장을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각 지역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천안은 어떻게 그러면 파고들까? 부산은 또 어떻게 파고들까? 대구는 어떻게, 대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양상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최상급지의 움직임보다 오히려 지금은 중구 쪽의 신축 아파트들의 움직임들이 비율적으로는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형태가 뭐냐면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뭐 어디든 간에 어느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하급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최소한 상급지 정도나 중상급지 정도에 여겨지는 좋은 물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힘입어서 그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면요. 그게 멈출 수도 있고 그 멈춘 수요는 그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턴이 막 완벽하게 있을 수는 없고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의 어떤 양상들이 부산도 가면은 부산에서는 해운대든 수영이든 어디든 간 지금 용호동에서도 약간 거래된 게 용호동에서 거래가 많이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거래된 것들이 가격들이 좀 오름세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용호동 주변이나 또 서울 수영이나 해운대 쪽 뭐 이쪽에서 또 어디 퍼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딴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혹시 이 공동주택 중에서 역대 최고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후분양을 한 아파트인데 이게 200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2억인데요. 3년 사이에 100억을 뛰었답니다. 100억을. 지금 이렇게 고가 주택들도 연이어서 계속 가격들의 높음들을 최고가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2021년도에 84억이었거든요. 같은 평수로 273평방미터짜리가 2021년도에 84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지난달에 1층이 거래된 거거든요. 1층 물론 거기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은 근데 지난달 4일에 거래된 게 200억인 거예요. 공동주택의 최고가입니다.
지금도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넘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얘기했던 PH129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200억에서 210억대로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형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전용 이제 483평방미터, 그러니까는 한 140평 정도, 140평 되는 게 68층짜리 240억을 예전에 거래를 했죠. 그걸 아직까지 깬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주거니까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은 공동주택으로서는 지금 역대 최고가가 나왔다. 지금 시장이 이거 200억짜리는 나랑 상관없는 거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관없지만요. 시장의 선두 투자들이 지금 발걸음을 하나씩 띄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발걸음을 띄는 게요,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 다음 타자들도 움직이고, 근데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특수 물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압구정이 움직이고, 압구정은 지금 이미 신고가를 또 내고 있죠. 뭐 개포동도 움직이고, 뭐 이제 대치동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이제 퍼지고, 제가 저번 주에 양상을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울의 강남권이 움직이면은 어디가 경기도는 또 움직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강북이 움직이고 과천하고 분당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당 주변에 있는 거, 분당에서 내려가면 용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과천으로 좀 가다 보면은 평촌도 있고, 의왕도 있고, 삼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뭐 강남에 200억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아파트들, 그러니까는 특수 물건이지만요, 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도 압구정, 서초의 원베일리, 뭐 용산의 나인 한남원도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이미 거래될 때마다 역대 최고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들, 이 상황들을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들도 그런데 사실 거래량들도 보면요, 고가가 아니라 이제 송파 쪽으로 조금 그거보다 훨씬 낮은 물건으로 오면은 잠실 같은 경우, 리센치 같은 경우도 뭐 84타입 9평이죠. 9평이 5월에 계약 건수가 한 7건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신고된 게 아직까지 6월 계약분으로만 하면 2배 가까운 한 13개, 14건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다양하게 거래가 된 것들이 되게 많이 가격으로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도, 마레프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5월 달에는 한 건도 팔리지 않았는데, 레미안 프루죠 말하는 겁니다. 근데 6월 달엔 지금 벌써 이제 4건의 계약의 신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이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우선은 이게 뭐 10달을 갈지 12달을 갈지 그거는 맞추지도 못하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만 움직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인천의 매매가도 지금 3주째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이 2020년, 2021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움직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 좋은 지역들은 양극화는 일어날 겁니다. 가격의 격차들은 벌어지는 지역들은 있고, 이 가격의 파동들이 도달하지 않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지역들, 뭐 광역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지방 중에서도 조금 대도시에 포함되고 수도권에 접해 있다든지, 뭐 천안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뭐 원주 쪽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양상들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느냐, 대부분 보면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많이 삽니다. 첫 집 내 집 마련도 많습니다. 33% 급증, 10중에 7채가 3040. 이게 30대 40대가 70%가 사고, 그 70% 사고 그 100%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첫 집 마련이 33%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런 첫 집 마련이 증가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1년 만에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제는 신축이 조금 비싸다고 판단이 되니까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 설문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신축들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가격에 맞게 기존 주택들을 골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 주택 중에서 2010년도 이후의 주택들이 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이제 어느 구축으로 가느냐? 이제 2000년대 구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신축보다 뭐 주택을 노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양상들이 뭐 지금 특례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이런 구축들, 저렴한 구축들에 대한 부분들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또 수요들이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하는데 이제 과거 영상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여론적인 사고와 상황들을 똑같이 사고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기준에 맞게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시장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여기 보면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 정도. 그리고 이게 오늘 나온 날짜네요. 보면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면적을 확대 혹은 축소를 위해서, 혹은 거주지 이동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가 내 집 마련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매입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좀 보면서 느낀 건요. 이런 조사가 점점 나중에 매입 의사의 비율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점점 가중되고 많아질 시점이 오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 70% 뭐 극단적으로 80%까지 갔다라고 치면요. 우리는 그때는요. 이런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는 이제 지역과 시기와 물건에 대한 조심성들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2023년도 이 비슷한 해에 직방 설문 중에서는요. 10명 중에 6명이 집값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가 7월 1일 지금 시기고 요게 작년 4월이거든요. 작년 4월도 어떤지 기억나세요?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잠실 쪽 가격이 올라가고 강남 쪽에도 가격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잠실에서 이 파동들이 좀 크게 시작됐죠. 엘리트 쪽에서. 그래서 엘리트, 헬리오시티 가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 음마 아파트도 좀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 움직이는 중간점 4월달 이때도 움직이고 있어요.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 했습니다. 더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가 이 설문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니까는 기우다. 그냥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거봐라 떨어진다 했는데요. 이제 하단을 보십시오. 이 하단하고 같습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되면 지금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하단이 요 하단이나 이 하단에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이 하단까지는 이제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전에 보면은 직방에서 떨어진다라고 했는 시점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때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매입 의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적극적으로 집을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해가 넘어가면은 저는 또 의견들을 조금은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좀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요.
공급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뭐 주식도 우리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해야지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올해가 넘어가서 가격들이 진짜 급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작정 내 상황을 안 바라보고 영끌을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시장을 좀 반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요런 시장들 지금 리센츠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고점에 왔죠. 고점 왔는데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 아파트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상급지기 때문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고 지금 사야 될 물건의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거래량들이 설설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기재기를 피기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야 돼요. 지금 제가 SK 북한산 시티랑 이 두 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장.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전세는 또 어떨까요? 전세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양상들. 그래서 뭐 적정 가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집값은요. 집값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설령 비싸게 샀더라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비싸게 여겨지는 집들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낫겠죠. 다만 큰 돈이 있다면 돈이 좀 많이 있다면요. 리센츠랑 이제 엘리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 돈이 안 되고 지금 뭔가 이 뭐 한 3억대 전후로 뭔가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요런 아파트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아파트도 사도 되겠죠. 요런 아파트. 여기는 노원이거든요. 노원인데 세대수도 많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가격이 빠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른 선택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빠지는 거를 사야 돼요. 사실은. 너무 이게 무서운 말이죠. 빠지는 걸 사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주변 거를 바라야 되고 만약에 대장 아파트가 움직이면 그 주변을 바라야 되고요. 대장 지역이 움직이면 그 주변 지역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뭐 여기는 뭐 학세권이고 역세권이고 좋은 단지죠. 요런 지역들을 우리가 오히려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강남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강남은 들어갈 수는 당장 들어갈 수 없지만 나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딤판을 하고 우리가 그거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다른 선택. 그리고 상급지는 아니지만은 시기적으로 빠져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내 환경이 맞다고 하면 살 수 있는 다른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올라서 못 사는 부분들 아까 말 리센츠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고점에 왔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못 사죠. 못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통찰력과 이 해안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들은 경험,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에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 신문을 통해서 뭐 이런 뭐 V자가 나온 데랑 이제 U자를 준비한 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좀 비교하면서 내 재정을 확인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자산을요 늘리고 싶으면요. 힘겨울 정도로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해야지 자산이 늘어납니다. 사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쉽게 이렇게 돈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공포스러울 때 그 용기의 체력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생각을 하는데 힘겨울 정도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힘겹지만은 그 힘겨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큰 이제 왕관들이 이제 우리한테 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하고 같아지는 순간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남들하고 같아지는 순간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잖아요. 이 정보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내 걸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보를 알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진짜 노력하고 정보만 보고 노력한 사람이 뭐 사실은 뭐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맹점들도 생각하시면서 다른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라는 건 세상에 나오는 순간요 이미 그 희소한 가치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식같이 변동성이 심한 데서는 유튜브에서 이 정보가 좋다, 이 물건을 찍어주고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의 가치가 이미 희소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은 물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게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 떨어질까? 얘가 짧게 갈까? 길게 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면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것들을 계속 복귀하면서 시장의 시세들을 또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저는 해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황을 파악하다 보면 대장을 알게 되고 그 대장을 파악하게 되면 주변의 변화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정보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면 경지라기엔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는 다른 선택을 좀 하고 힘겨울 정도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